스픽스에서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 5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유럽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는데요. 혹시라도 대법원에서 이 내용이 불법이다라고 결론이 날 경우에 우리의 관세 협상 아예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이제 의외로 빨리 연방대법원에서 지금 이제 그 관제소송과 관련된 구두 변론을 재개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안이 어떤 것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쪽은 그 미국에 이제 한 20개 정도의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수입업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호 관세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을 낸 거고,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데 뭐 50% 때린다 하는 개별적인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이제 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1심이 5월 달에 났고 2심이 굉장히 빨리 해가지고 지난 9월 달에 났습니다. 그런데 1심, 2심 판사들 세 분 모두 만장일치로 미국의 대통령은 관세와 같은 세금을 때릴 권한이 없다. 세금을 때릴 권한은 미국 의회만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를 100% 만장일치로 패소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방대법원도 트럼프를 패소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사죠. 쉽게 정리하면 이제 관세를 매긴다는 것은 결국 수입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그 수입 물가 결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겼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이 트럼프의 불법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심리가 이제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구두 변론에 직접 참석하겠다라고 했다가 맞습니다.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라면서 이제 일단 불참의 네네. 의사를 밝혔는데 의외로 빨리 이 내용이 빠르면은 몇 주 안에도 끝이 날 수 있다. 한 3, 4주 안에도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네네. 보는데 변호사님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연방대법원이 결정할까요? 지금 일단 이 1심과 2심도 약 3달 내지 4달 만에 심리를 종결을 하고 판결을 했거든요. 보통 3, 4년이 걸리는 사건인데. 그래서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 9월 달에 접수되자마자 바로 이 사건을 소위 패스트트랙, 신속하게 결정하는 절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오늘 드디어 첫 변론을 열었고, 지금 미국 현지 언론들이 전망하는 바에 따르면 12월 달 중으로 연방대법원 결론이 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 보수 성향의 이제 법관들도 이 세금 문제는 원래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렇습니다. 이슈고 아젠다여서 어쨌든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본인은 여기에 동조할 수 없다. 트럼프의 지금 정책에 동조할 수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의견을 이제 간접적으로 비치니까 네. 6대3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수와 진보의 연방대법원의 네네. 대법관 구성비를 보더라도 이거 지금 트럼프가 이기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니까 우리의 관심이 더욱더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이제 연방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그 연방대법관들의 어떤 입장을 분석을 많이 해왔습니다. 6대3으로 보수 대법관이 6명,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미국 수정헌법 위반이다.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하게 된 원인도 영국에서 미국이 식민지다 해서 관세를 때리니까 소위 보스턴 차 사건, 차에 대한 관세를 때리니까 독립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보수 대법관들도 이 세금은 무조건 전통적으로 미국 역사는 미 의회의 권한이 있지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미국 헌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보수 대법관들도 다수가 트럼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 국가별 이런 관세 협상이 무효가 됐다라고 네. 이제 결론이 나면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이것과 연동이 그렇습니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에이펙 경주에서 뭐 타결된 그것도
전체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미국이 일본과 타결한 그 협상도 무효가 되고 전체적으로 미국이 그간에 타결했던 무역 협상은 전체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변론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미국이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이제 상호 관세 말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하더라도 개별적인 품목별 관세로 계속 관세를 때리겠다. 품목별 관세는 이번 재판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밀고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봉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무효라고 결정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맺었던 이것은 원천적으로 우리도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그렇습니다. 개별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그럼 협상을 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미 대법원에서 하는 상호 관세라는 거는 모든 수입 물건에 대해서 똑같이 뭐 15%에서 25%를 올린다 이제 이런 문제니까 전면적으로 개별 우리 한국과의 맺은 일본과 맺은 게 무효가 되는데 개별 품목별 관세는 뭐 철강인 경우에는 50%, 알루미늄인 경우에는 또 몇십 프로 개별적으로 때리는 거니까 그거는 다 또 이제 그간에 해왔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고 그 개별 품목 관세도 이미 소송이 또 제기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자, 네, 그러면 그래서 트럼프는 그 굉장히 곤혹스러운 현재 입장에 처해 있고 본인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이미 2, 3개월 전부터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더라도 플랜 B로 품목별 관세를 때릴 거니까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 이렇게 미 대법원에 간청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품목별 관세라는 것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이제 매겨버리면 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품목이 아니고 이제 일괄로 하고 있는 15%나 개별로 네. 나눠서 15%를 쭉 이렇게 하는 것이나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은 이게 굉장히 다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지금 품목별 관세에 가장 우리나라하고 중요한 게 철강이거든요. 철강. 철강에 대해서 50% 지금 품목별 관세를 이미 때렸는데 미국은 철로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안 되고 미국 시민들이 아침에 그 통조림 캔을 까가지고 스프를 먹고 하는데 이 철강에다가 50% 관세를 때리니까 미국 서민들이 아침에 식사하는 스프, 통조림 가격부터 지금 엄청난 인플레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을 비롯한 여러 품목별 관세 이것은 이번 재판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의 수입 물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지금 심각하게 미국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 뉴욕 시장도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참패했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정치적인 반대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죠. 제가 한 번 더 좀 몰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서 답변 네. 부탁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일괄 관세가 15%인 것을 네. 개별 관세로 나누어서 15%씩 100개 항목을 네. 수출되는 이제 항목을 100개로 아, 나누어서 15%씩 하면 네네. 일괄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 예. 지금 이게 이제 근거 법률이 다르거든요. 예. 지금 미 연방 대법원이 심리하는 그 근거법은 국제 비상 상환 경제 권한법이라 해서 미국이 지금 처해 있는 전 세계와 무역하면서 미국이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비상 상황이다.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다 15%, 20%, 25%씩 때린다라는 건데 네.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비상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무역 확장법에 따라서 개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개별 품목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철강을 파는데 덤핑을 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무조건 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 사유에 대해서 또 소송이 제기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밀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개별 항목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대응 자체도 어렵고 국가별로 분목별로 각기 다른 이제 상황들을 일일이 그렇습니다. 대응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혼란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그렇습니다. 교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이게 무효다라고 이제 결정이 날 경우에는 네. 아예 판을 뒤집어서 원점에서 다시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을 개별 항목별로 해야 되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이제 뭐 한미 FTA를 무시하고 그냥 모든 품목에 때린다 이거는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또 이미 관세를 거두어 들인 돈이 약 300조 정도 됩니다. 한국 돈으로. 네. 300조 정도 되는 돈을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미국 재무부가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패러블 한 상황이 온다. 미국 재무부가. 예.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것은 무효가 되고 돈도 다 돌려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반도체나 의약품이나 개별적으로 뭔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 덤핑이다는 등 그렇게 해서 또 세금을 왕창 때린다. 그러기에는 정치적인 부담도 너무나 클 것이고 그게 또 미국의 물가를 너무나 지금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아마 포기하는 단계로 서서히 그렇게 엑시트를 도망가는 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특히나 지금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하면은 밀고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지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법을 바꾸자라고 네. 해서 의회에서 관세와 관련된 법을 이렇게 만들어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지금 예산 문제도 셧다운 상태잖아요. 셧다운도 지금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사실상의 연방 정부가 마비된 상태인데 의회에서 뭔가 해결하기는 불가능하고 특히 이번 그 뉴욕 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민주당은 만약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한다면 그것을 몰아가지고 중간 선거까지 밀고 가려고 할 것이고 지금 미국의 그 여론 구조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40%, 39% 후반인데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0% 초반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밀고 가기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의회에서도 이제 이걸 다룬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많습니다. 공화당도 반대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패소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다시 개별 협상인데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핵추진 그렇습니다. 잠수함을 뭐 한국에 이제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원자력 협정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이죠. 조선산업에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지가 되고 오히려 관세 쪽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관세 쪽으로는 되돌아감으로써 오히려 한미 FTA 체제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또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법률적으로는 한미 FTA가 다시 부활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미국의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어떻게 보면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거는 이번에 뭐 상호 관세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 문제도 별도로 계속 유효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된다.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재밌습니다. 이게 지금 게임으로 보면 미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변론을 개시하고 과연 지금 트럼프의 결정이 합법이냐 아니냐라는 결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엄청 이익을 볼 수 있고 설사 맞습니다. 이것이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협상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할 그렇습니다. 문제는 많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